입추 세봄 그리고 생명의 저곡 앤드 파견산. 입추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맞이하는 문이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숨을 고르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생명이 서서히 깨어나는 순간, 입추는 자연이 속삭이는 희망의 예고편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우주는 사시사철 봄이다. 눈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은 대지에 스며들어 생명을 깨운다. 비는 봄을 열고 이슬은 여름을 맞이하며 서리는 가을을 갈무리하고 눈은 겨울을 덮는다. 이 순환 끝에 언제나 봄이 기다린다.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결이며 생명의 영원한 리듬이 있다. 겨울은 흔히 시련의 시간으로 비유된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긴 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입추는 그 터널 끝에서 빛나는 별과 같다. 봄이 오면 얼어붙은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할 때 내 삶에도 봄이 찾아왔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은 나를 찾아온다. 희망은 그렇게 다가와 마음의 꽃을 피운다. 입추는 단순한 절기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순간이다. 겨울의 어둠 속에서 자란 씨앗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듯 우리도 보약을 준비해야 한다. 눈이 녹아 물이 되어 생명을 일깨우듯 마음속에도 봄이 온다. 입추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겨울이 아무리 길었던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봄은 새로움의 상징이다. 우리는 이 계절을 새봄이라 부른다. 얼음이 녹아 대지 위로 흐르는 물줄기처럼 자연이 그리는 생명화와 같다. 봄의 꽃향기는 겨울에 움츠려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며 삶의 숨은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인다. 자연의 붓질이 시작되는 순간 새싹은 대지의 캔버스를 물들인다. 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매년 새롭게 다가오는 자연의 선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담고 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도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봄은 과거의 겨울을 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안내자이다. 올해의 모든 순간마다 새봄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기원한다. 입춘의 첫바람은 희망의 첫 울림과 같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꽃이 넘발한 들판에 서게 될 것이다. 입추는 겨울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다. 입추는 생명과 희망의 소고이다. 이는 자연이 주는 위대한 선물이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근유적 선언이다. 우주가 사시사철 봄을 품고 있듯 우리 삶의 희망도 멈추지 않는다. 입춘대길, 입춘의 기운을 마음에 품고 다가오는 새봄이 여러분 삶의 무대에 가장 아름다운 막을 열기를 바란다. 우주의 봄, 희망의 속삭임이 들리는가?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꽃피울 새로운 교양보이다. 매화 그리고 봄의 결실인 철진, 가장 아름다운 계절 봄이 오고 있다. 계절은 어김없이 긴 겨울의 끝을 지나 따뜻한 봄으로 변화한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니 여럿한 대지가 녹기 시작한다. 숲속 헐거벗은 나무들도 기지개를 켜고 가지마다 짝을 움트기 시작한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산문집에는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은 사람들이 가보는 꽃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이라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잡초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라고. 자연의 변화와 봄 소식은 인간이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소리 없이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얼마 전 광주천을 걸면서 봄이 왔음을 체감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주고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꽃이 있다. 주인공은 매화다. 고운 꽃송이를 드러내기 위해 나무는 겨우내 언당에서 조금씩 물을 기르다 나무가지에 적시고 줄기는 잠시 숨을 멈추고 꽃봉우리가 터지는 과정을 지져보며 온몸으로 피어냈다. 그 얇디 얇은 고운 꽃잎으로 매서운 혹한과 눈서리를 이겨내어 언당 위에 꽃을 피워내어 그 향기가 맑고 진하다. 매화의 향기는 귀로 듣는 향기라고 했다.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섬세하게 느껴야 제대로 매화 향기를 알게 된다는 뜻이 담겨있다. 긴 추위를 이기고 눈 속에 꽃을 피운다 하여 우리 조상들은 매화를 뿌리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 지조와 절개의 표상으로 여겼다. 또한 난초, 대나무, 국화와 더불어 사군자라 불릴 만큼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꽃이다. 조선 중기의 정시가이며 문인 신음이 지은 수필집 미안에서는 몇꽃 향기에 관한 글이 있다. 매일생은 불매향, 매화는 평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동친을 왕장구 호복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제 가락을 간직하고 월도 천위어 본질 다른 천반을 위지러져도 곰박탕이 변함없고 유경백배를 신집어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세 가지를 낸다와 함께 매화는 고번 절개와 흩어짐 없는 지조를 강조했다. 예나 지금이나 절개와 지조는 사람이 지내야 할 중요한 정신자세와 몸가짐임을 생각해 본다. 조선시대 선비들 중 대표적인 매화사랑꾼은 무려 110편의 매시를 남긴 개계의 이황선생이었다. 개계선생은 심지어 마지막 유언조차 매화에 물을 주어라였다고 하니 얼마나 매화사랑이 지극했는지 알 수 없다. 천원권 집회에 개계선생의 초상과 함께 활짝 핀 매화 그림이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옛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육사선생의 시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라가 떠오른다. 이 시에서 매화는 일제 억압에도 사라지지 않는 선비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기와 광복의 기운을 나타내는 희망이었다. 매화는 꽃을 말할 때는 매화나무라 하고 열매를 날할 때는 매실나무라고 불린다. 꽃은 매화이고 열매는 매실이기 때문이다. 매화의 매는 나무 사람 거미로 이루어졌는데 매실의 씨맛이 임신한 여성의 입덧에 효험이 있어 어머니가 되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단맛과 씨맛이 조화된 매실은 대표적인 건강기능 식품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매실은 맛이 시고 독이 없애며 기를 내리고 가슴 앓이를 없앤다. 또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갈등과 설사를 멈추게 하며 근육과 맥박을 찾게 한다고 했다. 속을 편하게 해주는 민간요법으로 탁월한 효능이 있다. 어렸을 적 기억을 소환해 보면 배가 아프고 속이 편하지 않은 날이면 어머님은 장강에 담아둔 매실액기스 한 국자를 떠서 물에 다 주셨다. 신맛이 진해서 어린아이의 입맛에는 맞지 않아 코를 막고 겨우 삼키더니 잠시 후 신통하되 뱃속이 편해졌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필자의 아내는 매실을 담갔다가 가족들의 소화제로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35년 공직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해다. 공직을 떠나야 할 시기가 되니 이런저런 생각에 삭잡한 심경이지만 매화살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차가운 겨울을 참아내고 꽃을 피워내는 매화꽃처럼 단아하게 마음을 헤아려 매화의 향기를 느끼는 점세함으로 만날 것이다. 그 끝에 매실과 같은 결실이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듯하다. 소문만 복내 김진웅 수필가 입춘날 2월 3일 입춘첩을 시에 맞추어 현관에 붙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복맞이를 했다.
입춘대길 건양다령 봄이 시작되니 크게 일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소문만복 매웃는 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온다를 붙이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 웃는 일이 많고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였다. 울산은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날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각종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지난달 가재용, 전기가스난 방비 등 연료 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분이 부과되는 이번 달에도 난방비와 가스비 폭파 등에 따른 서민 고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도 소문만복내라는 말처럼 웃음의 힘을 믿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다. 웃음에 대하여 전에 읽은 감동적인 교훈도 되새겨보며 실행하자고 다짐하여 본다. 제임스 월시 웃는 사람은 실제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건강은 실제로 웃음의 향해 달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헨리 와드 비처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에 목은 조약돌마다 삐걱거린다. 웃음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는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의 편집인이었는데 어느 날 러시아에 출장 갔다 온 후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린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 병은 류머티즘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율이 낮은 편이라 나이 50에 이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보냈다. 그는 서재에 있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에 있다라는 말에 감동하였다.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계속 웃었다. 계속 웃으니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손가락이 하나하나 펴지게 되었고 가족들과 같이 웃음을 실천하니 몸이 점점 호전되어 완치되었다고 한다. 그 후 편집인을 그만두고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보러 일을 시작하여 웃음 치료에 대해 연구하여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다닌 사람이 아닌데도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노만 카슨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방탄옥이다 라고 강조한다.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교훈일 것이다. 한바탕 웃고 나면 몽화 안에서 감마인터페론이 200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것은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 T세포를 활성화해 조명이나 바이러스 등을 공격하는 백혈구와 면역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B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한다. 웃음은 마음과 정서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고 한 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 21가지 쾌감 호르몬이 생성된다. 웃음은 불안, 짜증, 공포와 관련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안정, 행복, 편안함을 지배하는 부도감 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한다. 각장대소와 요절복통으로 웃으면 650개 근육, 얼굴 근육 8개, 206개의 뼈가 움직이며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한 것과 같아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하여 시체는 시원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솟시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니 예전에는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중요시했지만 현대는 서비스, 즉 고객을 감동하게 하는 웃음이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고 험경영이 유행어가 된 요즘 유명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표정이 밝거나 늘 웃는 인상이라고 한다. 소문만복이란 입준자처럼 웃는 눈에는 만복이 들어오고 웃으면 복이 온다.
오래전 방송에서 방영하던 웃으면 복이 와요를 온 가족이 모여 재미있게 보던 생각도 난다. 웃어야 웃을 일이 저절로 생기고 웃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내가 웃으면 돌도 웃는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는 한 번 늙어진다. 의인이 웃음으로 고물가 경제난 등을 봄눈 녹듯 몰아내고 소문만복내라는 웃음의 힘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예상스러운 일과 웃음꽃이 만발하길 기원하여 본다.